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정해집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이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4차 TV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주호영 후보의 공격을 받고 울먹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눈물의 레이스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에도 눈물이 진하게 잡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린 장소는 천안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은 아니고 최근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막말, 망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시위 현장에서 유족들 그리고 최원일 전 함장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뜨겁습니다. 눈물의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 어제 눈물을 보이고 난 뒤 이 소식이 상당히 당원들한테는 진한 감동을 준 모양입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일부러 눈물을 연출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뜨거운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뭐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의 초점에 서 있지만 이 안보나 이런 문제에서는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진정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 민주당 전직 부대변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원일 전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이런 발언을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함으로써 지금 완전히 뚜껑이 다들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최원일 전 함장은 송영길 대표를 만났고 송영길 대표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제명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후보는 그 시위 현장을 갔습니다. 자,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 앞에서 최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천안함 수장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참전 장병 및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에게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이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한 폄훼와 모욕 시도가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직도 11년 전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자부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당원, 전직 당직자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북한 소행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장관까지 하는 형국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조 전 부대변인이 발언을 정정하지 않는 데 대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 이 장면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송영길 대표를 만났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과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첫 일정으로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 대전 현충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 서해를 지키다가 사망한 저와 동년배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유공자들과 전직 대통령을 뵙는 것도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다. 동등하게 예우하고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 이 일반 묘역 그리고 간첩을 잡다가 이 화를 당한 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그런 프레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역시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눈물에 대한 울먹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당의 괴멸 위기 땐 보이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땐 문재인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세월이 좋아지면 나타난다. 늘 당내 개혁 세력이라는 분들은 소위 내부 총질에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개혁 세력과 당내 묵묵하게 당을 지키는 세력 간에 서로 입장차, 시각차가 드러나 안타깝다고 말을 잇던 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어제도 중앙당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와 주호영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제가 원내대표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역소를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대선은 전쟁이다.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내가 다칠까봐 뒤로 숨고 그러면 당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이틀 연속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줄줄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뭐 유승민계나 뭐 이런 쪽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사실 그동안 별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무슨 좌파 색깔의 활동을 했던 분들까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눠먹기입니다. 일종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자유우파 정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선거에 이기만 하면 이 뭐 색깔이고 뭐고 과거고 뭐고 다 묻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아무 말도 비판 끽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다 공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눈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ARS로 당원 투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자, 어쨌든 11일 날입니다. 누가 대표가 될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